안녕하십니까. 오늘 절세 특강을 강의를 맡은 황선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2021년 주택가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1편에서는 주택에 대한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관으로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분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세동의에 세금절세 특강 강사 소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동의는 2014년부터 2만 1000명에게, 세무상담 1100명에게, 알기 쉬운 세금교실 연간 3000권을 8년 동안 2만 4000권을 발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세무정보 콘텐츠 제휴를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MOU를 했습니다. MOU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찾아가는 생활 강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 책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및 경인 지부에서 제가 강의를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부권 연금수급자, 또 안산시, 인천, 서울 북부, 또 고양시, 제가 보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에 거의 안 간 도시가 없을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이렇게 종로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절세 특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사태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연금생활자 세금 특강 1차 시 부가세,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3차 시에는 상속증여세를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은 작년에 강의를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제가 작년에 강의한 거는 오늘은 이제 재차 말씀을 중요한 거는 하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주택가 세금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가 세금은 취득, 부요,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을 어떤 일목요연하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책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 할 수 있고,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금을 정리해서 발간했다. 그래서 세금 길잡이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이루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하에 책을 만들었는데, 올해 무려 7만 부를 인쇄할 정도로 이렇게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책을 같이 보시면은 효과가 좀 크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니까 쿠팡 같은 데서는 배송비 없이 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책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세청하고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책값이 7,000원 정도, 발간비, 출판비만 가지고 이렇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책을 구매하기가 또 인터넷에서 전자북으로도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주택가 세금 이렇게 전자북 책 하면은 전자북으로도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편 주택가 상속세 절세 방법, 2편에서는 증여세 절세 방법. 이 주택과 관련된데 결국은 책의 내용을 보면은 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만 봐도 주택 아닌 부동산 절세 방법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 및 주택 취급자금에 대한 확인서 제출. 요즘 아파트 하나 구입한다면은 자금을 어디서 났느냐, 이런 소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4편에서는 양도세, 주택과 양도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주택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상속세를 제일 먼저 이렇게 1편에서 강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고 가장 절세 방법이 많은 세목이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절세 방법으로 최고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언론들 보면은요, 부산 기업인 65%가 가업은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상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채만 있어도 세금, 이참에 배우자에게 증여. 그죠? 여러 가지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년 상속세 신고인이 11,0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0%나 증가했다. 그래서 상속세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서울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률 최고폭,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서울 시내에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 법인에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약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460만 호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평균가가 11억이니까 그 반, 50%는 250만 호 이상에서 300만 호는 평균가가 11억을 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상속세를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자 주택가 세금 교재 페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보시면 298페이지를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298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효과가 있고 많은 것을 이해하기가 빠를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사망자, 이때 피상속인, 상속인 이런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 쉽게 얘기하면은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한다. 좀 복잡합니다. 그죠? 용어 자체는 복잡한데,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지금 권리라고 했으니까 분양권, 이런 것도 다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 근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내신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플러스 추정 간주 상속재산 하고 사전 증여 재산까지 이렇게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에, 현재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 추정 간주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1번은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중 차용처가 불분명하다. 처분했는데 불명하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예금을 이출했는데 어디에 쓴 데가 불분명하더라. 그럴 때는 간주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그래서 상속 재산가에 포함한다. 개시일 전 부담 채무, 빚을 졌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그거 빌려오고 그 돈이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불명하다. 이럴 때는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은 그 금액을 또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상속 전 1년 전에는 2억, 2년 이내는 5억 원이 미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불문에 붙인다. 묻지를 않는다. 돌아가신 분이 2년 전에
1억을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 3억을 갖다 줬는지 모르죠. 그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불문에 그래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을 안 하는데 하지만 다만 1년 내 2억, 2년 내 5억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등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속세 신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와서 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수표 인출했어요. 수표를 인출해서 인출하고 바로 또 배우자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하니까 이 통장을 보고 검토해가지고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안 할 수 없어서 상속세를 많이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 보험금. 또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험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납부하고 500, 700을 납부하시고 있어서 여쭤보니까, 나중에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험금 수령을,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가로 본다. 이게 보험금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또 퇴직금도 들어간다. 사전증여재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의 증여한 금액, 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 이것도 상속재산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상속재산계에서 비과세로 빠지는 게 있어요. 금양임화, 묘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2억 원까지 선산, 시골의 지방에 있는 조사님들이 딱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 이런 거를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납세의무자.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299페이지를 같이 보실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자, 피상속인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경우 가액의 상속인에게 과세된 세금이다. 그래서 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한다. 그죠? 받은 재산을 그래서 형제 중에 어떤 분이 다른 형제가 세금을 안 내면은 내가 또 납부해야 되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상속분 상속세 순위는 이게 이제 보면은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자, 피상속인이 유언회에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어요. 공동상속인, 그죠? 형제자매에게 공동상속인 설명하면 1순위가 직계비속 배우자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돌아가기 전에 유언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상속 지분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다. 자, 1순위는 순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 직계비속, 비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니까 아들, 딸. 직계존속은 존경한다. 위에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부. 이렇게 되는데, 그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 또 배우자한테가 1순위예요. 그런데 직계비속이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가 없더라. 그러면은 직계존속으로 또 살아 계시면은 아버지, 조부, 조모가 살아 계시면은 그 위로 해서 배우자하고 공동상속인 2순위가 된다. 다 없더라. 그럼 배우자 혼자 간다. 나머지 순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또 뭐냐. 그래서 상속세법은 민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많이 이렇게 상속개시일 이런 용어가 생소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개시일은 뭐냐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날을 말한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은 꼭 사망 진단서 또는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죠. 실종 선고, 신고가 아니고 선고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실종 신고가 아니고 선고, 법원에서 선고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전증여재산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사전증여 재산이 많을수록 그분은 정말 현명한 분이세요. 가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의 최고의 절세 비법이다. 방법이다. 자, 상속 개시 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들어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면은 상속인은 뭐라겠어요? 배우자, 그죠? 자녀, 아들, 딸,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했죠. 그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순위에서 배우자, 자녀들이 줄을 이루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요 분들한테 10년 이내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8년 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8년 전에 2억을 통장에 입금한 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포함하겠다 하니까 사전증여를 했는데, 그죠? 증여세 신고를 안 해서 상당히 많은 가산세가 많죠.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를 많이 하면서 또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니까, 그러면은 5년 이내이니까 상속세는 60세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라. 사전증여 고령의 경우라면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 90세를 먹으신, 부친이 살아 계신데, 앞으로 5년, 7년 이내 많이 살아야 돌아가실 것 같더라. 그러면은, 우리 상속인, 세우자나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한들 의미가 없다. 그죠? 상속세 절세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바로 손자, 외손자, 사위, 며느리. 이게 바로 지금 얘기에는 비상속인이 상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거예요. 사전증여.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5년 이내 것을 합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또 절세 방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상속공제, 기초 배우자 인적 일괄공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속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 뭐 이렇게 하는데, 비거주자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밖에 비거주자라면 용어가 또 새로 나오죠. 사실 설명드리면은 이민 가 계신 분들, 그죠? 우리나라에 안 살고.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공제 최대로 35억까지는 해준대요. 그게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 중에서 적은 금액, 한도액이 30억까지 상속공제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주로 일괄공제로 해서 그 밖의 공제하는데 5억 원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괄공제. 다시 얘기하면 일괄공제, 그 밖의 공제는 5억, 또 배우자 공제 5억, 여기 어디 있죠? 5억을 한도로, 5억 미만인 경우는 5억을 공제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에서 10억을 주로 한다. 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는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또 연루자는 뭐 5천만 원까지. 근데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씩 기대 연명 연수. 기대 연명 연수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그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연령 1살 먹은 사람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 수 있느냐. 요 시점에, 돌아가신 상속 개시일 시점에. 그걸 통계표를 보니까 0살, 태어나자마자 0살은 80, 남자가 80, 여자가 85.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80세, 85세. 그러니까 하니까 80세 곱하기 1인당 1년에 80년을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8억이 되겠어요. 8억. 그게 무슨 얘기냐? 집안에 혹시나 그 자녀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우자 포함이에요. 이런 경우는 요거를 택하게 되면은 일괄 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태아는 어떻게 되냐, 태아. 그런 경우, 태아도 상속인에 들어간다. 태아도 상속인이 들어가는데, 어떤 그런 경우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법정 상속인을 살해했을 경우는 결격 사유가 돼서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 태아를 낙태를 했을 경우 바로 여기 결격사유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속을 못 받게 되더라.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렸고, 자, 상속세의 면세점. 보유중 아파트 시세 10억 원 이상 상속세를 결정할 때다. 자, 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 얘기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서울시 아파트 평균 11억을 돌파.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배우자가 생전에 있어요. 그죠?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일괄공제 10억을 받을 수 최하 받을 수가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으로 자녀만 있다. 그때는 5억, 그죠? 5억만 받는다. 일괄공제 5억만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속세 요약표 26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보실게요. 우리 책 중은 참 그 특징이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우리 세무사들도 거의 이 책을 가지고 참고서 삼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은 새카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볼게요. 피상속인 거주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 외의 모든 자산이에요. 캐나다에 또 주택이 하나 있더라. 이거 포함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비거주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이민 갈 적에 언제 돌아가시겠어 또 살지 모르니까 아파트를 하나 놓고 갔다. 그러면 미국에서 세법에 의해서 상속세를 내더라도 국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놔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납세 의무자,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 유증 사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수유를 받은 차.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라. 또 과세 표준은 상속 재산가액, 사전 증여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빼고 공과금 빼고 채무를 뺀다. 공과금 돌아가신 분이 무슨 세금이 있어요? 공과금이 있어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일 날 기준으로 종부세와 전세를 내는데 6월 2일 날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채무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또 개인 차용금, 은행 대출, 크게 틀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상속세를 줄인다면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를 받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과세 표준을 줄이고 절세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유리하다. 또 장례비용 꼭 영수증 잘 챙겨놓으세요. 500만 원까지는 그냥 공제해 주는데 500만 원이 넘는 경우 1000만 원 한도에서는 이렇게 비용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장례비용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상속공제, 그 다음에 상속공제를 하고 과세 표준을 잡는다. 이 모든 세목에는 과세 표준이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이게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속 재산가액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고, 아파트는 어떻게 한다? 매매 사례가로 한다. 매매 사례가로 상속세를 낸다. 그리고 시가 개념인데, 시가를 모를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매 사례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 설명 드릴게요. 사전 증여재산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까지 포함한다. 자, 우리가
세무사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밸류 쇼핑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 밸류 쇼핑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 치고 가서 주소를 입력해요. 요 칸에 주소를 입력하고 또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하면은 자 실제 거래 사건 45건을 쫙 나옵니다. 최근에 언제 거래됐느냐. 요 평방미터 여기 보면은요 이 자료에 상세 정보로 전용 면적이 나와요. 공급 면적이 나오고 전용 면적이 나오고 사용 일자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도 쉽게 이거하고 여기서 계약했는데 전용 면적하고 같은 거 그럼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월세도 이 자료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월세 나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금을 월세를 받고 있다면은 상속세를 줄인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상속세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월세를 가능하면은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받으시면은 상속세를 줄이겠죠. 그래서 이걸 조회하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뿐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전, 답, 임야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매매 사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상속세 신고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어디 아파트를 사고 싶다. 어느 동네 가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시가를 알고 싶을 적에 매매 사례가를 보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밸류 쇼핑이라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요 금액은 뭐냐면은 이게 탁상감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감정을 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해서 대출도 받고 하는데 여기다. 그래서 사전증여 컨설팅 하는데 세무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가. 25억이 상속재산 가액이래요. 본래의 상속재산 아까 밸류 쇼핑에서 아파트가 얼마가 나왔어. 아버지께 부친께 나왔는데 거기다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아버지가 현금까지 다 내야 돼. 예금까지 그죠? 가지고 있는 게 25억이더라 이게요. 그래서 빼보니까 자 여기서 상속공제는 그냥 일괄공제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일괄공제 10억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렇게 25억에서 10억을 빼니까 15억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5억의 세율은 뭐냐? 세율은 요거예요. 요거. 15억은 10억 이하가 아니고 30억 이하에 들어가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거는 40%를 세율을 곱하고 단순하게 그냥 곱하고 1억 6천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44억이 나오는데 40%를 곱하고 1억 6천을 빼주니까 빼준 금액이 4억 4천이 나온 거예요. 4억 4천. 자, 4억 4천이 나온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 여기다 3%를 곱하면은 요 1,320만 원이 나오고 요 1,320만 원까지 마지막에 빼주면은 4억 2,68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해 가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상속세를 90세를 드신 분이 모친께서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있으니까 일괄공제 5억밖에 못하죠. 그죠? 보세요. 시가가 5억, 매매사례가를 보니까 5억이에요.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임대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채무를 빼주죠. 그죠? 그 상속세 과세표준은 9억에서 2억을 빼니까 또 다시 상속공제 5억을 빼니까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9억에서 보증금 2억 빼고 일괄공제 상속공제 5억을 빼니까 2억이 돼서 세금을 무려 3천만 원이나 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거를 전세 놓고 반지하에서 살고 계세요. 나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3천만 원 세금 내셨다면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억울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9억 정도 되면은 우리 반 정도가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으면은 4억 정도로 받았다면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상속세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실무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들어 나오고 있어요. 상속세가 절세 방법이 많은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중에는 동거주택에는 동거복량, 그러니까 효도하는 경우는 아들, 딸들이 또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 그러면은 6억을 한도로 해서 100%를 다 주는 거예요. 한도로. 그러면 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50%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면은 6억 곱하기 50%는 3억을 이라는 큰 돈을 상속세를, 절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 동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10년 이상이니까 이 강의를 듣고 바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라. 왜? 10년이 하루 부족해서 이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국세청 기획기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7월 26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 상속인을 하다 보니까 직계 비속, 아들, 딸만 했는데, 좀 넓혀서 그에 대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상속기를 받도록 개정을 하겠다 그러고 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며느리가, 사위가 동거복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참고로 세종일보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황선이 제 이름을 치면은 올해 개정세법을 105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보기 좋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바랍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자, 세율, 납부할 세,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 상속세, 산출세, 과세표현 세율을 곱한다. 그죠? 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한 직계비소,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한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유언으로 아들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준다. 이렇게 줄 때는 이게 바로 세대생략 상속이 돼서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되는 할증과세라고 한다. 그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살아가고 계신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손자가 받겠죠. 그런 걸 갖고 대습상속할 때는 할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은 이면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기에는 할증을 30이 아니고 40%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신고분에 대한 법정 결정 기한인데 이거는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 기한 후부터 9개월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8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따져보니까 6개월 내로니까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기한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안 돼. 이때부터 9개월이니까 2022년 11월 30일까지 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15개월 내내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 발간 세금 절약가에 대해 이런 게 있어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피상속이 금융재산에 부동산을 모를 때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선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또는 뭐 금융재산 이런 걸 모든 걸 파악해서 그 다음에 세무사를 찾아서 의리를 한다든지 본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용처, 사용일지 등을 기록하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디다 사용을 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 그래서 교회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 영수증, 절에 기부해도 기부 영수증을 꼭 받아놓아야 한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정규형 소용을 받아놔서 보관해라. 자, 병원비는 사망원에 돼요. 병원비, 그죠?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 효자들은 먼저 병원비 아버지 걸 내는데 상속 재산계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를 카드나 재산에서 통장에서 인출해서 납부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생속 재산을 공익분해에 출연하려면 신고기간 내에 출연해라.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나는데요. 문제는 이 책자는 실무사례 위주로 만들어서 강의용 자료로 온다. 그래서 절세의 참고 자료만 활용하고 의사결정 전에 꼭 세무사와 재정 상담과 정확한 세법 등 규정을 검토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